네, 현재 시간 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네요. 다시 파란불이 나오면서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까지 상승을 확대했다가 다시 현재 구간에서는 0.91%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26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후에 또 상승에 걸림돌이 생긴 게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인지 이슈 추적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물론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더 거세지려다가 멈춘 듯한 모양새인데요. 네. 오전 오후장에 뭔가 시세의 변화 그리고 종목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뭔가 아쉽습니다. 그렇긴 해요. 예, 뭔가 후속 매수세가 한번 좀 툭 들어와줘서 네. 지금 한 2,600, 한 3, 40선을 훅 넘어가주면은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못 돼주다 보니까 좀 시장이 많이 좀 약간 좀 힘냈으면 하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은 금융주가 다 하네요. 금융주가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삼성전자도 물론 움직이는 움직이지만 아직까지 종목 전반적으로 다 퍼져서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쪽에서 그래도 주도주는 오늘은 밸류업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은 좀 아쉽습니다. 코스닥은 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1, 2, 3, 4, 5, 6 다 그냥 좀 처져 있다 보니까 네. 특히 바이오 그리고 또 2차전지죠. 이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또 2차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이오 쪽에서도 다시 힘을 낸다 그러면 언제든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테마주가 오늘도 좀 뜨겁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재지를 포함해서 재지주들이 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때문일까 하고 봤더니 한강 작가님의 도서 판매량이 급증하자 그러다 보면 이 책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종이로 만들죠. 그래서 재지주 역시도 갑자기 테마에 편승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1분에 136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재지가 이런 것보다 이제 약간 그 책을 만드는 쪽의 종이가 진짜 한국재지가 들어가냐 이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카피 그 뭐죠? 그 복사지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린트지. 빙고. 네. 예, 그런 거. 예, 근데 무림 PMP가 더 낫지 않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주가가 싸다 보니까 그냥 이슈를 갖다 붙여서 만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까지 확대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도 서점 쪽은 여전히 조금 더 갈 길이 있지 않나? 출판 쪽은? 출판 쪽. 예. 그쪽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테마 내에서 이제는 재지주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주인공은 테마도 아니고요. 금융주였습니다. 실적 기반으로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인지 점검해보고요. 그리고 AI 개화로 시작된 유리기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장이 마치고 나서 SKC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유리기판주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융주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 매일경제 신문을 보시면요. 신한투자증권이 ETF로 운용 손실을 무려 1,300억 원이나 냈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자 LP 운용 과정에서 이러한 규모의 손실을 낸 건데요. 보니 ETF 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 진행으로 인해서 과대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손실을 메우려 하다 보니까 손실폭은 더 커졌고요. 이를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정황까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당시 이제 손실이 시작된 그 시기가 우리가 블랙 먼데이라고 했던 지난 8월 2일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을 때 그때인데요. 10월 10일까지 걸쳐서 발생을 했고요. 손실 금액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1,300원가량의 손실을 낸 것도 너무나 실망스러운데 이 손실을 감추려고 스왑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정황까지 발견이 됐다라는 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너무 쉽사리 허투루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해서 저는 증권가 혹은 이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신한지주의 주가가 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시 반을 기점으로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2%가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의아하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금융주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보다 그냥 금융주의 흐름을 타는구나로 해석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은행주가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안에 있는 증권사들 그리고 금융사들의 실적 기대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거고요. 또 찬바람이 불어오니 연말 배당 매력이 부각되잖아요. K-밸류업 딱 공개가 되고 나서 실망 때문에 하락했던 금융주들이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추워지네. 배당 또 주주 친화 정책 나올 수 있잖아. 갑자기 매수가 붙어버린 겁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은행주들, 금융주들도 눈에 띄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먼저 이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저도 요즘 그 정리본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손실이 났는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덕적 해이입니다. 네, 일단 신한지주는 반등시 매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반영됐을 때 추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금융주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바꾸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ETF 운용 손실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ETF 쪽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거래가 유지될 수 있게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네. 유동성을 들어갔던 부분들은 다시 또 매도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선물과 함께 연계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급박한 상황. 특히 이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나왔던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스왑인 것처럼 또 가장을 한 거죠. 맞아요. 또 보고는 또 그런 식으로 했었죠. 예, 이거 뭐 오를 줄 알았습니까? 이딴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투자자들 기만하는 이런 행위는 당연히 이제 실적 쪽에서 반영되면서 아마 이걸 반영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상보다 실적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에는 여전히 좀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쪽은 좀 피하고 다른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신한지주 오늘 장의 상승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김민수 대표 역시도 도덕적인 해이다. 그리고 이 손실이 실적으로 계상이 되는 순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속지 말고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금융주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금융주들의 상승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은 어떨지. 먼저 첫 번째로 은행주들의 그 미국서에서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도 같이 은행주, 금융주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같은 업황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연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국내에서도 이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까? 어쩐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실컷 팔고 네. 한 절반 되는 거를 금융주로 다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샀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또 훅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잘하네요 외국인들. 네, 그거를 이제 그냥 수급 분석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당장 이번 주 갈지는 몰랐었지만 그런 식으로 변화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데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 뚜껑 딱 열었는데 혹시나 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대 마진 축소와 함께 변화로 위축될 거로 말았는데 미국의 금융주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행주가 아닙니다. 물론 예대 마진 쪽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 관련된 쪽에 트레이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IB 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훨씬 더 이제 투자와 그에 따른 이제 성과를 안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한국의 은행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이번에 블랙록으로 자금 들어온 게 한 분기에 300억 달러? 네. 한국쯤 들어오세요. 한국쯤. 네. 그거 가지고 한국쯤 사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자금 계속 또 몰려오는데 거기서 좀 운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국 쪽의 금융 쪽은 밸류업이죠. 이걸 일단 포인트를 맞추고 변화가 나온다는 쪽에 흐름을 맞춰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되면은 밸류업과 이제 또 배당이죠. 네. 찬바람 불면 배당 네. 네, 그런 쪽들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오늘 또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증시에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다고 우리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연결짓기는 약간 그 고리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행주가 강한 거는 무엇 때문인가?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밸류업, 찬바람이 불면 또 한 번 생각나는 배당덕이다라고 했습니다. 밸류업 공시 이후에 밸류업 기대감은 한층 더 커질 거다라는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그중에서 저는 KB금융이 네.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번 밸류업 때 가장 실망스러워서 네. 시총 상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이 안 되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밀렸는데 어느새 야금야금 오르더니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때 실망 매물 날 때도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안 빠져요. 네, 어느 정도 지지권을 맞춰놓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산 종목은 안 뺍니다.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바로 또 턴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뭐 편입 안 되고 지수 관련된 흐름들 보다 보니까 100종목 들어가고 이게 뭐냐? 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냐? 자사주 매입도 안 하는데 이런 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가장 그래도 우리 밸류업 하겠다라고 했던 회사들의 펀드멘탈이 그렇다고 뭐 지수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래서 나 안 해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대로 또 시장의 모멘텀으로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정부에서도 언제든지 밸류업 쪽에 대해서는 조복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다 됐고요. 수급에 따라서 가장 또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다음 레벨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본다. 그러면 저희가 또 잊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다시 상기를 해야 되겠죠. 아, 밸류업은 언제든지 수급 들어오게 되면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밸류업은 수급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매력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살짝 주저할 때 속지 말고 여기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주, 금융주들의 수급을 계속 체크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실망 매도 물량 나왔을 때 아니야 매수 기회야라고 사신 분들은 지금 한 10% 가까운 수익을 나고 계실 네. 텐데요. 현 구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 슬슬 추워지고 있으니까 나도 금융주 사볼래.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KB금융 정도면은 좀 목에 약간 찼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는 비중 좀 줄이셨다가 네. 다시 조정 때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신규로는 지금 또 오르니까 따라 사면 한국 증시 아시죠? 그렇죠. 예, 좋아 보여서 산다. 이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전략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또 다시 주춤했었을 때 그때 자리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큰 그림상은 그래도 11월 달에 ETF 설정되고 그에 따라서 뭐 자금이 12종의 ETF 나오는데 거기서 뭐 국민연금을 필두로 또 자금이 유입되면 뭐 최대 1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자금 유입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가져가자. 배당 받는 시점까지 가져가자. 근데 배당을 받지 마시고 배당 이상으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챙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B금융은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금융주 전반적으로는 계속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에 배당보다 수익률이 더 좋으면은 배당 받지 말고 매도하자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 배당일을 앞두고 계속 모아가야 될 탑픽주 한 종목 골라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증권주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요? 증권주 쪽이 그래도 금융주 쪽에서는 저희가 은행 보험까지는 보는데 증권주는 많이 안 보나 싶긴 한데 이쪽도 우리 밸류업 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좀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는 삼성증권이 이쁩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할 수 있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자사주 매입해서 유통 물량까지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쪽까지 보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또 자사주 매입 소각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유통 물량 감소까지 생각한다.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조금 길게는 미래에셋증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 매력적이고요. 탑픽으로는 미래에셋증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주 다뤄봤고 또 오늘 유리기판 테마도 강합니다. 한번 내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SKC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9월 9일 이후로 3거래 빼고 연일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6%가량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왜 SKC와 유리기판주가 강할까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 힌트, 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애틀란타 앱솔릭스의 라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 라인 투어가 무엇이냐면요. SKC의 자회사 SK 앱솔릭스의 글라스 기판 생산 시설을요.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투어하고 그리고 테크 세미나를 진행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진행을 했느냐? 현재 기판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투자 전략을 위한 모색을 위한 라인 투어였다고 하네요. 그럼 그 현장을 방문한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좋았습니다. 이 팹의 원활한 가동을 확인했고요. 상당수의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세부적인 것들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글라스 기판 양산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것 같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는 호평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SKC를 포함한 유리기판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SKC의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와 친환경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세 개 축으로 양과 질적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SK 앱솔릭스의 경우에는 유리 기판의 선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라스 기판이 도입돼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컴퓨팅 파워, AI로 인해서 그 파워가 급증하자 패키징 사이즈가 확대되는 추세고요. 더불어서 기판의 미세한 회로를 구현해서 인터포저 없이 패키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라스 기판의 모양도 저희가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그 유리 기판과 SKC의 주가가 상승하는 그 배경으로 이 라인 투어 진행에서의 호평 이야기를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안 가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포트 예. 보셨죠? 잘 봤습니다. 네. 잘 보고 부럽습니다. 애틀랜타까지 가서 네. 그런 구경 잘 하고 오셔서 저희도 매경에서 보내주시면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글라스 기판 관련된 쪽에서 장점을 계속 많이 부각을 하는 거죠. 보니까 월피지, 뒤틀림 이런 거 방지하고 네. 게다가 또 전력 소모 감소되고 저도 영어 좀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크랙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어드헤션이라고 하는 접착 문제 이런 쪽에서 약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조금 남아 있다라는 쪽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이번 어떤 AI 시대에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들은 유리 기판들이 아마 좀 다음 먹거리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그래 생산 시설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네. 이를 추후에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유리 기판을 어딘가에 접목할 텐데 그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긴 시간 필요하고 지금부터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딱 그겁니다. 저희가 뭐 개발했다. 올라가는 거 그냥 그건 기대감이고요. 양산했다. 이것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생산 시설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량 양산입니다. 대량 생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수율이 확보가 돼서 아무리 양산한다고 해서 뭐 100개 중에 한 개만 쓸 수 있다. 이러면 불량률 99%입니다. 이거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네. 개발 안 하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양산을 통해서 충분히 수율을 끌어내는 과정들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빠르면 2026년 초반 정도쯤이고 그 중반까지도 봤었을 때 2026년도가 거의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나 라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중간중간에 이슈마다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주가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들어왔었을 때 그때 보자 라는 쪽이지만 여전히 성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또 좀 주춤했을 때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어떤 지지권 때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은 이 중에 혹시 있으신지요? 대량 생산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 대장주로 꼽히는 SKC의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필옵틱스도 거론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삼성전기도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혹은 긴 시선으로 담아봐도 괜찮을 만한 유리기판의 최애 종목 골라주시죠. 네, 가장 먼저는 SKC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 흐름들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 최애는 JNTC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요? 일단 유리 관련된 쪽에 상당히 좀 조회가 깊은 회사고요. 게다가 이제 커버 글라스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유리 이렇게 다루면 우리 잘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유리기판 양산 라인 구축했고 이제 공급 쪽을 여전히 타진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급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앞서간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항상 중요한 거는 주춤주춤하다가 이게 탄력 받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서 사고 싶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나왔을 때 추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매수하자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C는 이 시장의 대장이 맞고 JNTC도 탑픽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오늘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추적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